인간은 걸을 수 있는 만큼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행은 인간에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삶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쪽 다리는 괜찮은데 오른쪽 다리 뭐 가다 보면 턱 걸리고 이래 다리가 힘이 없고 그래 지금. 걸음을 걸어도 보도 무릎에 자꾸 걸리는 거라 이제. 차라리 못 걸으면 허리가 턱 부러져 갖고 못 걸어갖고 누워만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멀쩡할 때는 이래갖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지만서도 이제 불편하니까 1시간 이상 못 앉아 있고 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어떤 걸 할 때 다 불편하니까. 오른쪽 다리가 완전 마비가 있어서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운전은 해야 되는데 이 엑셀레이터에서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발목이 이렇게 안 올라오니까 다리를 전체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척추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료를 미루면 미룰수록 증상은 악화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나중엔 하지 마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술하는 결심을 한다는 게 너무 갑자기 아파서 막 실려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죽는 병은 아니니까 병을 또 묵히니까 신경이 너무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 마디가 나빠져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 환자분들은 수술을 해도 결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척추 질환이 우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끼치게 되고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방치가 되었을 경우에 전반적인 자세도 나빠지고 거동이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오고 그런 것들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을 제한할 수 있어서 전신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척추 환자 1,100만 명 시대.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척추가 편해야 삶이 편합니다. 척추 통증에서 당신을 구할 다양한 해결책을 살펴봅니다. 최신 수술로 환자의 척추를 편하게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원장.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통증을 해결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원장과 함께합니다. 명창규 씨는 오늘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증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왼쪽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었고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통증은 첫 번째 느낀 시작은 한 1년 좀 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이제 왼쪽 다리 쪽, 왼쪽 다리 쪽 전체가 다 밑으로 발끝까지 쭉 통증이 옵니다. 계속. 타고. 원인은 디스크.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탈출해서 통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렇게 약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있다 이러고 있다가 근데 뭐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서 조금 이게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이건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 싶어갖고 이제 우리 집 밀양에 벽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디스크가 좀 끼가 있다. 근데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도수 치료랑 뭐 그런 거나 물리 치료도 좀 받으면서 살을 좀 체중을 좀 줄이라더라고요. 지방에서 이제 검사를 했죠. CT 검사를 하니까 디스크가 안 좋다. 근데 막 좀 체격이 있고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시니까 아무래도 디스크에 부담도 많이 오고 특히 또 앉아서 주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체중 플러스 앉아서 좀 구부정하게 이런 압력들이 가중이 돼서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나빠진 것 같습니다. 4분, 5분 디스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때는 증상이 이 정도 안 심했나 봐요. 그래서 체중을 좀 감소시켜라, 체중을 좀 빼라고 권고받고 한 10kg 이상 빼셨대요.
그 사실 10kg 이상 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다른 노력을 안 했을까요? 다른 노력도 많이 했을 거거든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체중도 10kg 이상 빼도 증상이 점점점 심해져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체중은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체중이 되면 척추 구조물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와 신경을 누를 수 있죠. 그러나 창규 씨는 체중을 줄여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서 있으면 이게 서 있거나 조금 걸어 보면은 통증이 쫙 사라집니다. 한 1에서 10부터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한 절반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딱 걷거나 하는 걸 딱 멈추고 한 자세로 딱 이렇게 앉거나 어떤 자세를 취하면 그때부터 또 통증이 쫙 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앉아있다 불편하면 또 서가지고 좀 있고 또 서가고 또 좀 불편하면 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있고 그런 식이었죠. 이제 CT 찍고 허리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MRI를 찍었습니다. 마비도 있고 이래서 MRI를 찍어 보니까 요추에 4번, 5번에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려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신경가지가 다 끼어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MRI 사진을 보면 병변이 확실하게 관찰됩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좀 덩치가 있고 또 40대 중반이니까 좀 젊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는 현미경 수술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그것은 절개를 해서 또 척추뼈에서 근육을 분리시키고 또 작업을 하고 나중에 근육을 다시 뼈에 붙여주는 봉합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뗐다가 붙이고 이러면 또 근육이 더 약해지고 또 척추 관절이 또 조금씩 퇴행성이 더 빨리 오는 그런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해서 근육 사이로 근육 뼈에서 제거하지 않고 시행하도록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현미경 수술은 절개 범위가 넓은데요.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아 출혈 위험과 환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네, UV라는 게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말인데요. 양방향이라는 말 그대로 척추 피부에 조그만 작은 이런 2개의 절개 구멍을 만들어서 한 개의 구멍으로는 내시경 카메라를 넣고 그래서 수술 부위를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수술 기구 등을 넣어서 디스크나 협착증 등 척추 수술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명창규 씨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란 기존의 절개술과 달리 양쪽에 작은 구멍 2개를 내서 내시경과 수술 도구를 넣고 신경 압박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단방향 내시경은 절개가 한 군데로 그래서 내시경 및 수술 도구 등이 그 한 군데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이고 양방향 내시경은 절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은 있을 겁니다. 단방향 내시경은 디스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양방향 내시경은 처음에 협착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술과 기구들이 발전이 많이 되어서 디스크 협착증의 두 수술 모두 다 효과적인 수술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곳의 절개 구멍으로 수술하는 단방향 내시경 수술보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절개에서 수술하는 대부분의 수술 기구들이 양측의 절개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한 협착증이나 어려운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진은 내시경 모니터로 병변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수술을 이어갑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고배율 내시경으로 병변을 확대해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정확도와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드디어 디스크 제거가 끝났습니다. 수술은 그냥 예상대로 잘 끝났고 터진 디스크, 흘러내린 디스크도 좀 잘 제거됐습니다. 원래 협착도 좀 있어서 기존에 절개술을 하면 또 그 절개도 좀 크고 또 근육 손상도 조금 많을 것 같아서 내시경으로 했습니다. 내시경을 하니까 덩치가 크더라도 조금 절개창 조금 2군데를 내서
내시경을 넣으니까 아무래도 장점이 많고 또 자세히 보고 이래서 디스크 제거 잘하고 협착도 제거 잘 됐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창규 씨를 괴롭히던 디스크 병변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잘 해결됐습니다. 네, 양방향 수술을 하시고 수술 당일에는 좀 다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누워서 안정을 취하시고 수술 다음 날부터 적절하게 이제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상체 실밥도 제거하게 되고 수술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보조기도 좀 잘 착용하고 생활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허리를 쪼그리고 굽히고 장시간 운전하는 등의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피하시고 적절한 보행,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신경 주변의 유착 등을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수술하고 한 6주에서 8주 지나가면서 운동 등 본인의 몸 상태를 봐가면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소파에 누워 편안하게 쉬는 황순덕 씨.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인데요. 순덕 씨는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심각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아파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 땅바닥에 발로 못 디디겠더라고. 그 전에 뭐 이리 침도 맞고 막 이리 주사도 맞고 신경 주사도 맞고 많이 그랬어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리에 주더만은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응치병인데 이리 주더라고. 초음파를 뭐 준다. 내가 막 짜증을 내고 이러니까 어째서 나는 효과가 없느냐고 막 그랬겠네. 그러면 초음파로 비차가 요리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아무 소용 없어. 걸어 내려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맞아도. 그러면 할 수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이제 수술한 병원을 찾아갔지.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퇴행성으로 오지요.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이 오기 마련이겠죠. 특히 노년층은 뼈 밀도도 낮아지고 근육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관절 자체에 부담도 더 오고 그런 비정상적인 마찰이 막 생기면서 디스크도 나빠지고 관절 주변으로 찌꺼기, 굳은 살 같은 협착증도 같이 오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허리와 다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보조기가 아니면 외출할 엄두를 못 냈죠. 허리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간판의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추간판이 탈출하면 주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깁니다. 걷는 거는 이제 밖에 보행기 이거를 밀고 뭐 어디 나가 외출 안 했어요. 근데 꼭 이제 모욕을 간다든가 이러면 우리 영감님이 모욕 소쿠리 들고 나는 지금 밀고 가다가도 쉬고 가다가도 앉고 막 그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모욕하고 나면 또 자기 전화하면 와갖고 들고 오고 그랬지요. 정밀 검사로 통증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순덕 씨의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추간판 탈출과 척추관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관절이 삐그덕거리면서 뼈도 자라고 인대도 두꺼워지고 굳은 살같이 신경을 누르는 병변이 생깁니다. 그걸 협착증이랍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이제 추간공이라고 하는 추간공 쪽에 협착증이 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좁은 신경 빠져나가는 골목에 디스크가 터지면서 안 그래도 좁은 길인데 좁은 길에 협착증까지 있는 와중에 디스크까지 터져가지고 2중 3중으로 신경을 누르니까 더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은 디스크도 제거하고 협착도 제거하고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황순덕 씨는 지난 8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디스크로 좁아졌던 신경길이 열리면서 통증이 해소됐죠. 안 아픈 게 제일 많이 달라졌죠. 안 아프면 나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내 퇴원 하나 하면서 토요일 날 퇴원했는데 다른 말 안 하고 원장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안 아프면 살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전에도 이렇게 젊을 때도 허리가 좀 자주 아팠었어요. 아프니까 앉아가지고 콩나물도 하나 못 따듬었어. 내가 그래 저거를 받쳐 놔놓고 콩나물 따듬고 뒤로 제끼고 만나 그랬지요.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안 많겠습니까? 척추가 안 좋으면은.
황순덕 씨는 물리치료를 빠지지 않고 받는데요. 물리치료는 수술로 약해진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치료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치료인데요. 특수 에너지를 이용한 전류를 통해 신체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오늘 정기 원장님이 오라는 날짜고 그 원장님과 상담도 좀 하고 약도 받고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하고 이번에도 뭐 잘 됐는가 왜 했는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 또 잘못되면 자꾸 싶어서 막 좀 이래 걱정을 했거든요. 잘 됐다는 얘기 좀 듣고. 네, 잘 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처음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오늘 한 번 더 내 눈으로 듣고 싶더라고. 내 눈으로 보고. 수술 후 3주가 지났는데요. 황순덕 씨의 통증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수술 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고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좀 있죠. 아유, 그렇지. 그래도 덩이 이렇게 덩치는데 가만 누고 있으면 위양 거리고. 그렇지. 그거는 또 약도 쓰고 운동도 하고 조절하면 쫓아서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 그 너무 허리가 조금 더 펴고 가슴을 조금 내려고 허리 이러지 말고 이래 항상 좀 펴고 그럴 때도 이 엉덩이하고 이런 이 허벅지 힘을 많이 길러야 돼서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이런 스쿼트 같은 이런 그런 거 조금씩 하고 걷는 것도 좀 하고 실내 자전거 같은 거 하면서 더 거리 꼬부정하게 막 쪼그레가 막 오래 하고 이러면 안 좋아요. 그런 거 피하시고. 네, 아직 못하지. 그런 피해 그래. 근데 좀 있으면 하게 될 거라.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해야지. 영감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밥도 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아끼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80이 넘으시고 요새는 80, 90도 다 수술하는 뭐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세라는 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압, 당뇨 있고 심장이 안 좋고 스텐트 넣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뭐 지내다 보면은 수술하고 수술이라는 게 사실 큰 스트레스잖아요. 자기한테는 환자분한테는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폐렴이나 뇌경색이나 다른 어떤 합병증의 위험이 언제나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의주시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뭐 입원 기간 중이든 뭐 입원 퇴원을 하고 나서든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시원한 물줄기처럼 앞으로의 건강도 막힐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순덕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나이 많아가 삶의 질이 뭐 많이 올라다 하면 젊은 사람 행복했다. 한 80으로는 올라간 거다 이번에 안 아프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젊은 사람 이해 못한다. 이 아픈 척추에 수술해도 시술해도 그렇게 아픈 사람은 없을 거야. 여기 시리고 따가봤어요. 진짜 막 이 다리 전체가 아니고 여기 막 신경인가 왜냐면 막 발끝까지 막 울부짖 들어봤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괜찮지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통증에서 벗어난 순덕 씨. 건강을 되찾은 순덕 씨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서예도 좀 하고 싶고 이제 조금 이제 취미도 올까 겁도 나고 한 번 아파 보니까 이 되게 아픈 적은 이렇게 아파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라도 좀 뭐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못 다닌 데는 한 석 달, 넉 달이나 되겠네. 밖에 좀 다니고 싶으시겠네요. 마음대로 다니기 최고지. 허리 디스크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30대 박소연 씨는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졌는데요. 길을 가다가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마비가 심했습니다. 5분, 10분 정도 걸으면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잘 넘어지고 이 다리 자체가 둔해지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중심을 잃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디 조금 걷고 싶은데 산책이라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게 좀 깝깝하고 좀 그랬었어요.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때 환자를 이렇게 이 침대에서 그 움직이는 칼 있잖아요. 그 베드. 거기에 이렇게 옮기다가 삐끗했는데 그게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엑스레이 상으로 나온 게. 간호조무사인 소연 씨는 환자를 돌보다가 정작 자신이 환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다리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통증외과 다른 데를 갔는데 거기서 이게 개인 병원에서는 도저히 해줄 게 없다. 큰 병원 가서 MRI 찍고 그 MRI 찍은 거 가지고 수술해야 된다 하면은 수술을 하라고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허리 디스크의 위험은 젊다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허리 디스크 환자의 약 17%가 4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걷기 힘든 게 아니고 점점 이제 5분, 10분 이래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통증도 심해지고 감각도 좀 없어지는 것 같으시면서 힘도 빠지는 것 같아서 걸려서 넘어지실 듯한 좀 위험성이 있어서 오셨어요. 네, 왼쪽 편 발목이 드는 힘이 좀 빠지셔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허리 쪽에 병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허리를 지나는 신경을 어떤 병소가 자극을 하면서 기능이 떨어질 정도로 강한 압박을 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고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병과 이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MRI 사진이 꼭 필요했고 그 MRI 사진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마디, 4, 5번 마디에 측면으로 우리 신경이 쭉 나가는 이런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구멍을 통과돼서 나와야 되는 이 구멍 안에 까만색 이 덩어리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위에 괜찮은 곳을 보시면 여기는 이 신경만 통과되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 밑에 병변이 되는 4, 5번 이 병변은 이 신경 있는 자리를 침범해서 들어가 있어요. 소연 씨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 병변이 있었는데요. 특히 병변의 위치가 좋지 않아 통증이 더 심했다는군요. 환자분의 병변은 왼쪽 편에 계시고 특별하게 이제 누운 자세에서도 사실 편하지를 않으세요. 우리 진단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흔히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디스크 병이신데 이 부위가 굉장히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디스크 환자분들은 체중을 분산시키는 누운 자세에서는 좀 편하셔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사실 모로 눕지 않으시면 바로 눕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측면에 디스크가 빠져나왔을 때의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잠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무실 때도 계속 수면을 방해하니까 안정도 잘 안 되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그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없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런 통증들이 중첩이 되면서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한 약물 치료나 이런 거에 국소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냐를 먼저 치료를 진행해 보고 거기에 치료 반응이 좋지 못하면 병변을 직접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누워서 찍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박소연님이 앉아서 서서 다니실 때 체중이 실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누워 계실 때 조금 덜 하시고 앉거나 서면 증상이 생기고 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이 사진보다도 실제로 걸어 다니실 때 더 안 좋은 사진으로 바뀌어서 통증이 더 심하게 형성되시는 것 같습니다. 요 오른쪽 편에 이렇게 신경이 요길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공간을 잠식하고 있는 구조물이 없는 거에 비해서 아픈 쪽인 요 왼쪽 편, 레프트 왼쪽 편 부분에는 뭔가 지저분하게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MRI로 확인한 요 디스크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면으로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보면 여기에 보면은 디스크 표면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골국이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모형새를 이전부터 조금씩은 취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었는데 어떤 이벤트로 가지고 그 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디스크가 나와버린 거죠. 이 주변에 있는 뼈를 조금 다듬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지혈하고 나오면 수술은 끝나게 될 거예요. 1차적으로는 보행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마비가 좀 와 있어서 힘이 좀 약한 이 발목은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도수 치료나 이런 재활 치료를 통해서 힘을 자꾸 이렇게 추스려 올리시면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또 회복이 충분히 기대가 돼요. 이 수술은 요즘은 현미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크게 절개를 넣지는 않습니다. 한 2, 3cm 정도의 절개를 넣고 병변이 측면에 있는데 뼈 관절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뼈 관절의 일부를 가리는 일부를 아주 한 3, 4mm 정도를 간단하게 깎아내고 그 밑에 숨어 있는 디스크를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면서 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이 그 디스크가 제거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감압이 되어서 자유로워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봉합을 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술 그 부위는 한 2, 3cm 정도의 절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예전만큼 그래 크지는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소연 씨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이란 파열된 디스크를 현미경 레이저로 제거하는 건데요. 디스크가 파열돼 신경을 심하게 누르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심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인 미세 현미경 수술은 현미경을 통해 병변을 확인하면서 병소를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피부에 2에서 3cm 단일 상처를 내고 척추 관절과 인대 그리고 신경과 디스크를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면서 병소 부위를 제거하게 됩니다. 넓은 시야에서 수술이 진행되며 수술 도구의 접근이 광범위하여 다양한 곳에 발생한 병변의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병소 제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의 처리가 용이합니다. 현미경 레이저를 이용해 병변을 제거하는데요. 소연 씨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디스크들이 제거됩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은 특히 압박을 받는 신경에서 병소를 제거하기 전에 신경의 압박을 먼저 풀어줄 수 있어서 수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피해 보다 안전하게 병변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소가 심각하여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나 특히 하지마비가 온 환자에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최소 침습이라는 점인데요. 최소 침습 수술은 출혈과 흉터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덧 1시간여의 수술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디스크도 좀 나와 있었고 디스크가 사실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튀어나온 부위가 바로 몸통뼈 옆이었기 때문에 몸통뼈에서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조금씩 자라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디스크를 조금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그 골극 부분도 같이 제거했습니다. MRI 사진을 살펴보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막힌 신경길이 열린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수술 부위 상처가 봉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안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안정이 어느 정도 되어서 상처 부분이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회복이 되고 나면 간단한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서 현재 마비가 와 있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포함한 재활치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통증이 좋아지니까 마비도 같이 돌아올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비는 남아있고 보다 긴 시간 동안 재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행할 때 예전 보행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마비가 온 부분은 지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초반에는 걸음마를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후 3일, 소연 씨의 걸음이 예전보다 한결 편해진 것 같군요. 최소 침습 미세 현미경 수술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오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예전에는 5분, 10분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금방 빠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아픈 게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기분 변환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치료가 잘 되면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보행 장애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고통입니다. 소연 씨는 수술을 미뤘던 지난 시간이 후회스럽습니다. MRI를 안 찍고 수술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딱 결심 잡고 딱 하니까 또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수술해도 하기 나름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척추가 잘 지탱해줘야 그래도 잘 나가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중심을 잘 잡고 허리에 치료하는 것도 큰 치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는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병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질환이라면 안정과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진행된 경우라면 물리치료와 통증 치료와 같이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신경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 중 강한 효과를 내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단계를 모두 지나 극심한 통증이나 마비가 발생하여 직접 병소를 제거해야 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내시경 수술 또는 미세현미경 수술을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치료들은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보다 다양하고 최적의 효과를 내게 하는 쪽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보다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임에 따라 치료 이후에 양호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척추 통증 때문에 삶이 멈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광일 씨는 예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척추 고정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요 근래 다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 2019년도에 허리 협착증 수술을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또 이 현상이 오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아프면서 허리도 아프고 이 다리가 이게 내 다리가 아니라 지금 완전 감각이 없어요. 디스크가 터졌다는 거라.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렸다 하면서 그래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거라. 통증은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시작됐는데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됐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주사 치료 등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오토바이를 타는데 한 며칠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이제 타고 가다 이제 주유소 앞에 가서 이제 쉬고를 하는데 다리가 대야만에 이 오토바이 이렇게 제끼지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없어. 그 또 넘어갔어. 그 두 번 다쳤어 이 다리를. 힘이 없는 쪽에. 힘이 없는 기라.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선명하게 몸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80이 넘으신 남자분이신데 제일 밑에 마디 쪽에 고정술을 했어요. 뼈가 흔들리고 협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경을 넓히고 찌끄레기 협착증 걷어내고 고정해주는 수술하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마디 두 마디도 조금씩 안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좀 안 좋았어요. 최근에 갑자기 오른쪽 엉치, 다리, 종아리에 힘이 빠지면서 감각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쩔룩거리게 되고 생활이 이상해져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3, 4번 그 위에 마디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엄청 흘러내렸습니다. 그 신경이 눌려서 마비도 오고 감각도 변하고 다리를 쩔룩거리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2018년에 했던 디스크 수술과 척추 고정술의 결과는 좋았는데요. 광일 씨는 8년 만에 또 한 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수술 딱 받고 나서 이제 회복실 갔나 아닙니까? 회복실 갔다 오니까 이놈 다리가 언제 아팠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입원실에 와서는 뭐 내 마음에는 막 뛰댕기겠더라고.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고 했지. 그러고 나서는 이 다리가 언제 아팠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그 뒤부터는 계속 이제 괜찮았었지. 근데 디스크가 이제 터져 뺏는 거라. 7년의 시간이 흘렀고 환자의 나이는 더 많아졌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뼈를 잡아주는 유압수를 하다 보니까 주변 마디에 영양이 좀 로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위에 마디가 조금 안 좋아서 약간 걱정스럽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서 관리를 잘 하고 허리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해서 그래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드시면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리다 보니까 디스크가 터지는 일이 생겼고 연세도 그때보다는 좀 많이 드셨고 이래서 내시경으로 근육 자극 없이 근육을 뗐다 붙이는 이런 작업 없이 근육 사이로 들어간 내시경을 통해서 그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협착증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광일 씨의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출혈과 감염 위험이 적어서 고령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경입니다. 신경. 이 신경이 오래 빠져나가고 요 밑에 아마 디스크가 터져 있을 거예요. 이 신경에 붙어 있는 혈관들, 이 인대들. 이 밑에 신경 밑에 보시면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흘러내려요. 의료진이 내시경으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병변을 노출하는데요. 디스크 조각과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뼈가 제거됐습니다. 여기 이제 협착증 있는 여기 뼈하고 저런 거 다 깎아내고 이 신경이 잘 드러났고 요 밑에 디스크 터져가 흘러내린 게 아까 보셨듯이 제거 큰 두덩거리가 신경 누르고 신경이 지금은 말랑말랑해졌습니다. 팽팽한 신경이 펴지고 감압이 잘 됐습니다. 이 신경의 장점을 이렇게 확대해서 신경을 자세히 줬습니다. 지광일 씨의 수술이 안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수술 후 MRI 사진을 살펴보면 디스크 병변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죠. 일단 오늘 수술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보행하고 마비가 있으니까 일단 보행을 좀 빨리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퇴원은 경과보고 할 건데 아무래도 뭐 빨리 퇴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진 거 잘 제거되고 신경도 잘 펴놨으니까 경과는 뭐 괜찮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수술 후 다시 만난 광일 씨는 8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회복이 빨라 수술 다음 날 가벼운 보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수술을 받기 전에는 아랫도리가 힘이 없었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는 힘이 좀 생기고 영 좋아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후속 관리. 신진대사를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다양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나면 좀 시원한 게 아픈 게 좀 없어지는 것만으로 그래 시원한 마음으로 받고 있다 아닙니까? 꾸준한 물리치료는 틀어진 몸의 정렬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육과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 사람이 척추가 아프면 아예 일을 못 하는데 뭐 엎드리 소리 거렁거리는 거 완전히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은 뭐 들은 것도 좀 그대로 들고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집에서 쉬가면서 그래 이제 운동도 좀 하고 그래 할 생각 있습니다. 우리 외래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수술하고 한 6개월 지나 1년 지나서 허리 아프다고 와서 내 수술했는데 왜 아파? 하면서
화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함으로 신경은 넓혀서 좀 통증이 나아지면 그 관절이 쇠거가 됐다 생각하거든요.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 수술 후에 자세나 습관, 몸을 아끼고 운동하고 술, 담배 줄이고 헬스나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관리하는 게 또 수술만치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장한 체격의 박동환 씨는 척추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른쪽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나중엔 마비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마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요 근육 따라서 요 부분하고 여기 마비 와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마비가 왔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를 아예 못했죠. 왼쪽은 눌러도 이렇게 잘 안 들어가고 오른쪽 안 눌러. 오른쪽은 누르면 이렇게 푹 들어가고. 아 이게 들어가는 깊이가 다르네. 예, 다르고 발목 각도도 미세하게 오른쪽이 덜 올라오죠. 이게 지금 최대로 올린 거거든요. 지금 오른발이다 보니까 또 예. 운전할 때 또 많이. 맞습니다. 운전할 때가 제일 좀 부담스럽고 위험했죠. 예, 엑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로 갈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발목이 안 들어지니까 운전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운전해야 돼가지고 아니면 왼발로 받쳐놓고 있고 이래야 돼가지고 장시간 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다리에 마비 증상이 생기니 생활이 전부 망가지고 말았죠. 그가 아프게 된 건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일할 때 저희가 높은 곳도 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발판 같은 걸 차려놓고 그런 데서 이제 위에서 일을 하는데 한 높이가 바닥에서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옆에 사이드 스텝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좀 바쁘고 이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툭 뛰어내리고 할 때도 있는데 탁 뛰어내리고 착지할 때 허리에서 이제 뚝 하면서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 페인트 공사라는 업무 특성상 발판을 놓고 오르내려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무심코 뛰어내린 동작이 허리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순간 뜨끔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아침에 이제 또 부산의 괴정 쪽으로 일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운전을 하는데 막 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 골반하고 다리가 전체적으로 으악 아프다. 찌릿함도 아니고 아찔함이 한 20, 30분간 운전하는 동안 계속 되더라고요. 땀이 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발을 작업하러 갈아 신는데 발에 신발이 제대로 안 신어질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운전을 오래 해서 그런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하고 계속 넘어갔었죠. 동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보려 했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 디스크였습니다. 길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 작은 언덕 하나, 보도블록 약간 삐져나온 거 하나에도 탁탁 걸리면서 순간 넘어질 뻔하고, 우리 걸을 때 오른쪽 발끝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왔다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올라오질 않으니까 툭툭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근데 10분 이상 연속해서 걷기는 많이 힘들었고, 한 10분 걸으면 또 한참 앉아서 쉬어야 되고. 환자분이 한 젊으신데 이제 40이시네. 젊으시죠. 젊으신데 이제 덩치도 좀 크고 일이 좀 현장직이고 무거운 거 들고 막 험한 일을 좀 하시는데 일하시다가 뭐 좀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디스크가 좀 터졌어요. 근데 원래 허리 척추들이 여러 마디가 조금 안 좋아하셨거든요. 찌꺼기 같은 협착증도 심하고 유착도 심하고 디스크도 터져서 많이 흘러내려서 이제 현미경으로 조금 절개해서 레이저로 디스크를 제거하고 협착을 제거하고 그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동환 씨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과 협착 제거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결심하는데 가족의 힘이 컸다는데요. 그 와이프도 좀 그때 감사했던 게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일단 몸이 낫는 게 우선이라니까 수술하고 입원 기간도 최장 3주라고 하시니까 최장으로 입원을 하고 일단 몸 낫는 데만 집중하자. 이런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응원을 해주는 바람에 또 그렇게 크게 한번 결심할 수 있죠. 실제로 3개월 동안 거의 꼼짝을 안 했습니다. 동환 씨는 올해 초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까지 큰 이상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빠른 회복을 위해 재활 치료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조금 많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내원하시고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이제 걸을 때나 다리를 지지할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동작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꾸준한 재활 덕분에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가족을 생각하면 치료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받을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확실히 제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욕만 쓰고 아예 들리진 않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들리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는 한 1에서 0, 1, 2, 3, 4 오면 한 1, 2 그냥 끄떡끄떡끄떡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 온전하진 않는 거. 조금 더 운동해야 되겠다. 안 좋은 자세 습관, 무거운 거 들고 쪼그리고 이런 거 최대한 조심하고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셔야 돼요. 혹사하지 마시고. 그래, 다 해봅시다. 원장님 덕분에 계속 일 잘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평생 못할 줄 알았는데. 수술로 회복된 일상. 동환 씨는 오늘도 페인트 붓을 들었는데요. 똑같은 일상이지만 수술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허리 다치기 전에는 보통 이런 자세로 많이 하거든요. 조금씩 앉아서. 이게 허리에 엄청 안 좋은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하고 나서는 무릎 보호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편 상태로 이렇게 제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이 자세가 제일 허리 안 좋은 자세라고요. 보통 일 때문에 일 스케줄 바빠가지고 아픈 거를 치료를 미루고 아니면 젊을 때 생각하고 한 3, 4일 지나면 괜찮겠지.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다들 고질병이 많으신데 그 원인이 보면 대부분 참고 넘기고 바쁘니까 일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병을 더 악화시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때 치료를 하고 회복을 완벽하게 해줘야 계속 일도 할 수 있고 통증 같은 것도 훨씬 줄어들고 그래야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먹고 사는데 더 지장 없고 재발한다더라 하는 분들은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하고 쭉 지켜보니까 실제로 2번째, 3번째 수술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이 잘못되거나 치료가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라 이 허리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못 고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절대 안정이라는 건 왜 절대 안정인지 직접 느껴보면 압니다. 가족이 있어 오늘의 삶이 의미 있다는 동환 씨. 꾸준한 재활과 생활 습관 교정으로 앞으로도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따라다니면서 이거 짐 같은 거 들어주고 제가 집에서 움직이는데 불편함 없도록 뭐 크게 눈치 안 주고 계속 응원해준 가족들한테 고맙죠. 고마운 마음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너무 열심히는 못하겠고 몸 좀 잘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잘 해야죠. 척추 질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삶을 망가뜨리는 척추 질환.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척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닥터스가 응원합니다. 네, 수술을 받는다는데 겁이 어찌 안 나겠습니까? 저 의사를 어떻게 신뢰할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저도 너무 겁이 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자기 몸을 맡겨주신 환자분들한테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느끼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병원이 크다 안 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많은 의사와 또 환자와 의사 간의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 관계가 있으면 두려움이 조금은 감소되고 결과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질환의 무서움은 통증이나 마비와 같은 생활 불편감도 있지만 병이 깊어지면 약이나 주사로 버틸 수 없게 되어 수술이 필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척추 질환이라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잘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수술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도 평소에 맞는 다양한 수술 치료법들이 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실 겁니다. 따라서 용기를 갖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본인 척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